네, 관장님 이번에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가 30회를 맞이했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김달진의 미술사 이야기가 30회가 됐습니다. 오늘은 2016년에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가졌던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 이 전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추상미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뭐 미술을 우리가 뭐 구상, 또 구상은 약간 좀 사실적인 우리가 대상을 무엇을 그렸나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사실 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반대 개념을 우리가 반구상 또 해가지고 더 나가서 추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게 구상과 뭐 비구상은 또 추상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 전시를 기획을 했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그 단색화의 붐이 굉장히 일어났었죠. 그래서 단색화라는 것도 크게 보면 추상 미술에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어떤 추상 미술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그런 기획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추상화를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지금 최초의 뭐 추상화가 우리가 주경 선생이 그린 파란이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그림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경 선생님이 이렇게 몇 점의 추상화를 시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냥 사실적인 그림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동은 못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추상의 미술에 대한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인 그 평론가들을 통해서 어떤 글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추상회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그 1세대 추상화가들의 그 작품에 대해서는 소송록 선생님이 썼고요. 또 1970년대 한국 단색화를 중심으로 윤진섭 선생님, 그 윤진섭 선생님이 국립현대미술관의 단색화를 외부 큐레이터로 하면서 단색화라는 용어, 이것이 우리 미술계 또 세계적인 미술사의 그 용어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다원화된 추상을 조금 더 젊은 평론가 김성호 선생님이 썼고요. 저는 이제 한국 추상미술의 어떤 전시의 역사를 1957년부터 2015년까지를 망라해서 이렇게 글을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전시에 대한 팸플렛, 도록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망라해서 보여줬던 이런 이제 전시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획전에 대한 이런 도록, 팸플렛 이런 거를 망라해서 이렇게 보여줬었던 그런 전시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전시를 하면 그냥 전시의 어떤 자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그 방면에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술평론가를 중심으로 해서 2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했던 분은 대표적으로 김보경 선생님, 김영호 선생님, 서성록, 송미숙, 윤진섭, 뭐 정연심, 조은정, 최열 해서 20명의 평론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진했던 것이 한국 추상미술의 대표적인 전시가 뭐냐. 그러면 75년도 일본 동경화랑에서 있었던 한국 5인의 작가 5가지 흰색전, 또 그 다음에 2012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단색화라는 용어가 이렇게 미술계에 통용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의 단색화전,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57년에 있었던 현대미술가 협회전, 우리가 약칭 현대전이라고 하죠. 6회까지 열렸었는데 이런 것들하고 또 공동 4위로는 그 1960년 벽동인전,
덕수궁 벽에다가 막 100호짜리 막 대형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넣어서 보여줬던 전시죠. 그리고 75년도에 있었던 애골도 서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대표적인 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했었던 것이, 그러면 한국 추상미술의 대표 작가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전문가들은 김한기, 박서보, 이후환, 유영국, 하정연, 이런 분들이 각각의 어떤 미술사적 의의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기법의 독창성, 미술사적 의의, 이런 걸 해서 이분들이 대표 작가로 선정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 또 우리나라 어떤 추상미술에 기여한 인물이 누구냐, 그걸 할 때 저희가 창작인은 제의를 했고 이렇게 설문을 했고요. 그랬을 때 또 여기에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리더를 했었던 분들을 1위가 미술평론가 이일 선생님, 오랫동안 홍익대학교 교수였었죠. 이분 이제 타계는 하셨었지만, 이런 분하고 또 갤러리 현대 박명자 대표, 왜냐하면 추상미술 작가를 발굴을 하고 전시를 많이 했다, 이런 거에서 선정이 됐고요. 또 미술평론가 윤진석, 그 다음에 오강수, 또 이후환, 작가이긴 하지만 어떤 추상미술의 개념과 이런 확립에 했다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나라 앙푸르말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방근택 선생님, 이런 평론가들이 한국 추상미술에 기여한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추상미술의 흐름과 가장 관심 있는 어떤 사건과 이슈를 뽑았을 때는 단색화의 어떤 전시, 단색화 시장에 대한 어떤 팽창, 또 이런 것이 국내의 미술시장에서 관심이 고조됐다, 이런 이야기들, 또 그 다음에는 한국 오인의 작가, 다섯 작가의 흰색전, 이런 것들이 또 일본에서 열렸던 거, 또 애골도 서울, 또 57년도에 시작했었던 조선일보에서 주관했던 현대작가 초대전, 이런 거 하고요. 또 나중에 어떤 이완 선생님에 대한 위작 시비, 이런 것까지를 총망라해서 보여줬던 것이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 평론가들의 글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자료들을 연대기적으로 다 망라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이런 단행본을 발간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서성록 선생님이 한국의 추상화는 서구의 모더니즘을 수법적인 측면에서 수용하였으나 한국의 독특한 정체성을 서구에서 유입된 것과는 다르게 우리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형성하였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윤진석 선생님은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뒤늦게 나타난 한국의 단색화가 신기할 수 있고 또 엉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2세대의 단색화 작가들이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 후기 산업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또 그 젊은 평론가 김성호 선생님은 우리 그 젊은 세대의 추상화에 대한 작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했고요. 또 저는 구상의 국전을 주무대로 맥을 이어왔다면 추상미술은 우리가 화단의 보수성을 배척하고 단체활동, 국제전 참가,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반국전을 부르짖으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어떤 추상미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2016년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열렸던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와 또 거기에 대한 단행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와 또 그 당시의 연표, 사건과 이슈, 이런 것들이 망라됐던 그런 전시라서 이쪽에 미술사를 공부를 한다든지 우리나라의 추상미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전시였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분이 이후환, 윤영근,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창렬, 박서보 선생님의 이런 옛날 사진까지 모아졌던 것이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2016년에 열렸던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전은 당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집중적인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역사를 어떤 미술사적인 맥락에서 전시해서 보여줬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언론에 나왔던 어떤 기사들 모음인데요. 그 당시에 신문, 잡지 이런 뒤에 총 나중에 보니까 41개처의 이런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했던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문에 지속적으로 돼서 저희들의 그 전시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술계에서 화제를 모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미술사적인 정리, 객관적인 정리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 잡지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정리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술사 정립의 어떤 주춧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또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추구하는 또 미션이기도 하죠.